자, 오늘의 말씀반 첫 번째 주제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테슬라를 뚫은 K동박의 위상, 주식시장에서도 얼마나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조합 오래간만이군요. 시청자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 한판에서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합을 이루신 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 테슬라와 관련한 K동박 호재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여쭤봤더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돌파 가능, 그리고 신일섭 소장께서는 엑셀런트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자막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치솟을까 여쭤봤더니 두 분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가능하다. 뭘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야죠.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특히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물론 또 이거 단독입니까? 아, 뉴스가요? 네. 단독으로 나왔는데 다른 데서 확인. 제가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서. 네, 네. 요게 조금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맞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한 10월 달, 11월 달이었습니다. 주가가 막 급하게 가면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북미 갑니다. 북미 공장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온 거네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10만 원대가 훌쩍 넘었을 텐데 지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위축되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기업의 같이 변화된 건 없죠.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특히 이제 동박 같은 쪽도 이따가 2차 전지 소재 쪽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원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4분기 때 실적 나온 걸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매출 자체도 위축이 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원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쪽에서는 그만큼 동박이다 보니까 동이겠죠. 네, 이쪽에 대한 부담감도 좀 큰데 게다가 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들 쭉 다 하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원가에 대한 압박들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단가 관리, 즉 판가에 잘 전이를 시켜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 가장 이제 숙제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되면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배터리가 4860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영상 보다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네. 휴지를 쫙 찢어가지고 보셨습니까 이 영상? 아니요. 네, 테슬라에 나오신 그분이 기술 담당자라고 하는데 잘생겼습니다. 꼭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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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렇게 영상에서 쫙 펼쳐서 나오는 이 효율, 그러니까 전력 효율과 함께 나오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효율 높은 동박을 써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력은 인정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군요.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최근 상장자들의 이익과 매출이 급감했어요. 네.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의 또 고질적인 체질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국내 업체들의 대부분은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까? 중간재를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그걸 또 중간재로 이제 가공해서 마진을 더 붙여서 수출이나 아니면 완제까지 나갈 때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만큼 또 피크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 여기도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맞지만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그리고 지금 원가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 나가는 게 회사의 숙제인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신 소장께서는 엑셀런트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조합 칭찬하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뭐 제가 2차 전지 잘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려가지고 또 뭐 거기서 더 막 20, 30% 가버리니까 또 얘기를 들었는데 2022년에는 사실은 2차 전지를 좀
아무리 사랑해도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뭐 이것도 또 여기서도 또 가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이제는 2차 전지도 아주 길게 보면 모르겠어요. 정말 더 길게 보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 2, 3년을 봤을 때 또 정점을 찍을 때가 아닌가. 뭐 카카오 네이버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밑바닥에서 조금 내려가다가 반등하니까 또 뭐 금방 반등하네 이 얘기 나왔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한 3, 4단계를 더 빠져버렸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밸류 체인이 전부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는 아직 지키고 있어요. 테슬라는 10개월 선을 지키고 있지만 테슬라 밑에부터 지금 보면은 사실 배터리 업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CATL 전 세계에서 지금 1등하는 업체가 CATL이잖아요. 닝더스다이 LFP 배터리 점유율로 1위를 갔는데 지금 10개월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달이 아직 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약에 종가가 마무리되면 CATL이 상장되고 나서 최초로 10개월 선이 붕괴되는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정말 깊죠. CATL 같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그리고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좋지 않죠. LG에너지솔루션 좋지 않고요. SK이노베이션 20개월 선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SK온으로 분사가 되겠죠. 그럼 삼성 SDI를 볼까요? 삼성 SDI 이미 20개월 선 붕괴됐습니다. 2020년 3월달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럼 이제 그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배터리 4사가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CATL이 그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CATL은 닝더스다이라고 상장되어 있으니까 닝더스다이라고 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밑에도 지금 다 그런 것인가. 에코프로비엠 지금 10개월 선 깨진 게 상장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지금 포스코케미칼 이미 20개월 선 붕괴됐고요. 그리고 LNF 제일 센데 LNF가 제일 센데 이것도 지금 과열권은 너무 심하죠. 90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고 밑에도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후성, 첨보 이런 전해질 전액 쪽은 좋아요. 아직 10개월 선 살아 있는데 상단 부분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나노신 소재도 좋긴 한데 그 다음 이제 알박 동박으로 가면 DI 동일의 자회사인 동일 알루미늄이 알박에서 1위잖아요. 그리고 뭐 동원 시스템즈도 있고. 근데 이것도 10개월 선 붕괴됐잖아요. 10개월 선 붕괴된 적이 2020년 3월달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술적인 모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10개월 선 붕괴된 게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상장되고 나서 최초예요. 최초. 다 최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카카오 네이버 차트 프린트 해가지고 모니터 위에 붙여놓으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차트상에서 매도의 신호가 나왔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이신 겁니까? 매도의 신호라기보다는 이제는 2022년에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아까 전에 그 원가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구리 광산을 갖고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 지금 신고가입니다.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 알버말 지금 10개월 선 지키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광산 업체들은 좋아요. 리튬을 비싸게 팔고 구리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리튬을 갖고 와서 제조를 하고 구리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하는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회사는 엄청난 원가 부담의 압박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2차 전지가 너무 잘 나가서 이 가격을 판가에 전가시켜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 선다면 문제가 없는데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피크 시기만큼 공급자 우위에 설 수 있는가, 밸류체인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가 위치에 따라서 급락하는 애가 있을 거고 조금 버티는 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세의 흐름은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함께 말씀하시는 비중을 비싸게 가져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서 김민수 대표께서도 원가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것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K동박이 이번에 테슬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 것은 호재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신 소장께서는 엑셀런트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께 마지막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부담은 있지만 호재는 맞다.
마음 놓고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근데 이제 징후가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히 커지는 쪽에서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 단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공급이 거의 또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광산에서 네.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 만한 매장량이 거의 없다고 하게 되면 이도 또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하나 2차전지 쪽에서 관건이 이제 2024년, 2025년 가게 되면은 코발트 프리, 망간 리치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변화되는 쪽으로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IR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변화될 소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극점을 닫고 이제 좀 약간 약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압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매출이 아예 더블로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통제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아주 딱 떨어지는 투자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는 많이 늘었지만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의견을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일단은 중립 정도로 가져갈까요? 한 7만 5천 원까지는 보자. 7만 5천 이 정도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304억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0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목표가 앞서 7만 5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께서는 이 호재로 인해서 얼마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오늘이 고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예, 10개월선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기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두 분의 어떤 걱정도 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원가 부담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는 만큼 저희 결정적 투자에서 또 삼성 SDI를 필두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광장 끝까지 하시면 아마 해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맞수 한 판의 이슈는 이 3월부터 드디어 BTS가 콘서트를 국내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BTS가 있는 하이브를 필두로 한 엔터 관련 주식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계속 눈에 띄게 좋더라고요. 자, 신일섭 소장께서는 진입 가능하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낙폭이 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낙폭이 컸다라는 것은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두 번 나올까봐 약간 바꿔봤어요. 엑셀런트라고 쓸 걸 그랬습니다. 네. 네, 얘기해 계속 가야 되나요? 주십시오. 네. 왜 진입이 가능할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BTS의 멤버가 누가 군대 가는지 아십니까? 이건 B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면서 왜 궁금해서요. 제가 오늘 저 방송 오면서 오늘은 단정하게 해야지 결심했는데 될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지금 BTS가 연말에 이제 몇몇 멤버들 군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을 그냥 두진 않겠죠. 그러면 약간 위드 코로나 되기 시작하면서 좀 빨리 회사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을 노리는 회사 입장 쪽에서는 네. 팬미팅이나 그리고 또 미니 콘서트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콘서트나 흐름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또 활동을 좀 찢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BTS의 대체 멤버들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뭐 엔하이픈이나 또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TXT라고 그러죠. 네, 이런 분들을 또 빨리 흥행이라기보다 좀 더 인지를 더 시켜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왜 웃으십니까? 오, 네.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BTS 멤버 중에 군대 가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직 확정 안 되지 않았나요?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마 계속 대학원으로 연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디 대학원 가나요?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대학원. 그렇군요. 와, 30살 돼서 군대를 가면은 정말 하사관입니까? 보통
대학원으로 보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대학원생으로 보내서. 그렇군요. 옛날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대학원에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 안 다녀서 걸려서. 아 그래요? 예. 오. 연예인 중에 끌려가겠네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이슈를 듣고 굉장히 그 감정이 좀 실리셨습니다. 군필자들께서는 좀 그렇죠. 근데 수용하기 이거 힘든 뉴스죠. 일반 사람들은 바로 끌려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따라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계속 어떤 지금 게다가 이제 상장할 때 당시에 좀 비쌌던 대표적인 주자가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뭐 하이브 같은 경우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뭐 크래프톤과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반대로 위버스도 열심히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의 무게를 두면은 아마 지금 흐름은 아마 지난번에 고점대에서 꺾였던 가격대 정도라고 보았을 때 한 28만 원대 정도는 28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군대 가는 친구는 석진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맏형이라고 하네요. BTS에.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목표가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목표가 신 소장께서는 30만 원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2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자 진입 가능하다.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간다. 자 군대 가는 이슈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는 가운데도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렸을 때의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NFT 가지고 위메이드가 NFT 하나 가지고 저만큼 갔거든요. 근데 NFT로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덕질이 가장 심한 우리가 뭐 게임에서도 덕질을 하긴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의 덕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직도 지금 뭐 여러분들 H.O.T나 SES의 그 편지라던가 무슨 브로마이드 이런 거 집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였지만 그게 지금 보유로 해서 NFT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게 얼마에 팔릴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BTS가 시작했고 3월 달에 드디어 잠실 주경기장을 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JYP의 트와이스는 지금 출국을 했어요. 트와이스가 이제 미국 투어를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SM의 NCT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센 애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이브의 BTS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JYP의 트와이스가 열었고 그 다음에 5월 달이면 이제 SM의 NCT가 나와요.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그게 진행이 되는데 JYP 보면은 JYP 콘서트 2020년 기준으로 내수가 7.6이었고요. 비중이 매출 비중이 콘서트 수출 비중이 92%예요. JYP가. JYP는 트와이스 출국이 이 엄청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 정말 그 수혜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딱 갖추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보아 씨가 1분을 뚫은 뒤에 미국으로 그게 범위가 넓어진 상태거든요. JYP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JYP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지 못해요. 지금 하이브랑 JYP랑 SM이랑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미국이나 이 북미 대륙으로 나가면 다 같이 K-팝이라는 그 장르로 가야 돼요. K-팝이 커지면 그 파이를 결국 나눠 먹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를 비롯해서 다 좋다. 뭐 개별적으로 뭐 PER, PBR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부분 군대 문제 그건 다 개별적인 거고 K-팝의 파이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K-팝의 파이는 커질 가능성이 크고 하이브가 선두권에 있고 JYP와 SM은 시가총액 2조 경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조가 갈 때까지는 SM, JYP가 달릴 것 같고 그 선두권에서 하이브도 가겠죠. 네. BTS의 그 군대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아요.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JYP, SM, 하이브 주가가 글쎄 하이브가 너무 많이 빠졌고 사실 NFT 대장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하락폭도 굉장히 컸고 SM은 사실 그 M&A 이슈 등으로 상대적으로 박스권에서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JYP도 좀 덜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 주식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그래도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랬더니 오빠들. 저는 이 조합 진짜 땀이 엄청 찔찔 나는데 시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도발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나가 없네요.
트와이스는 누나가 동생 팬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나가 소장께 누나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트와이스 여동생들을 만날 시간. 저 말고요. 트와이스 팬 입장에서 트와이스도 트와이스. 이제 어느덧 나이들이 꽤 찼어요. 7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30대에 곧 접어들고 그래서 아마 10대, 20대 그 팬들이 연하 팬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정색해서 말씀하시죠. 트와이스 좋아하시거든요. 아니요, 자, 저는 싱어게인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실 늘 그렇게 네. 주장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걸그룹을 엄청 아니, 잘 그러니까 알고 걸그룹은 하나도 몰라요. 아는 좋아하세요. 척하는 거고. 뭘 해볼까요? 걸그룹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냥 그거 공부한 아는 것만 거라고 공부한 거고요. 얘기하실 저는 거예요? 싱어게인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김기태 씨 좋아하고요. 그게 그거예요. 방송하시죠 그냥. 네. 좋습니다. 자, 앵커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대장주는 뭘 꼽고 계시는지 짧게 듣고 하나씩 가겠습니다. 엔터 주식 중에 뭐가 제일 매력 있습니까? 네, 저는 SM이 탑픽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기술적이나 모든 PER, PBR 다 따졌을 때 SM이 시가총액 2조에 다다를 가능성이 먼저 있다. 그다음 좋습니다. JYP가 갈 것 같고요. 네. 자, 시가총액 2조의 SM이 탑픽이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오빠를 주식시장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오빠가 아니죠. 조카 아니면 딸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들. 네, SM이 쌉니다. 관심이 가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가론더 비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네, 자꾸 이 물어보시죠. 7인조로 에스파 멤버 보아 이사님도 네. 나오셔서 이제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얼만큼 SM의 NCT가 나올 때까지 약간 좀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다 출동하셔가지고 7분이 나와서 하시는 거 보고 참 열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JYP 엔터를 더 꼽고 있고요. 아니, 실컷 SM 얘기하다가 JYP 엔터사라는 거 예, 뭡니까? 원래 이거? 마음속에 JYP를 좋아하고 계셨나요? 투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 투둥이고요. 맞다요. 아, 맞다요? 예, 근데 트둥이시죠. 약간 네. 바뀌어야 될 게 다음 주에 네. 엔믹스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많이 걸그룹인데. 하시잖아요. 와, 진짜 와. 네. 김민수 대표님, 김민수 오빠시네요. 아닙니다. 다 딸들 같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습 영상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설윤이라고 있는데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 정도까지 않는 거 보면은 후원한 겁니다. 알고 보면 후원자. 네. 주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쪽 봤을 때 올해 라인업들이 한 3개, 4개 정도 또 보이그룹 포함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거에 대한 신선함, 더 JYP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 와중에 YG는 철저하게 좀 소외되고 있군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저렇게 그 딸 조카뻘들 그러니까 걸그룹이 좋은 점이 저거예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네. 이게 진짜 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매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처럼 그 구매력이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예. 연하 팬들보다 그런 팬들이 많은 경우가 훨씬 더 자, 제일이죠? 좋은 주분이 있어요. 네. 의문의 의문의 일패. 네. 그리고 깁니다. 삼촌 팬들이 있는 걸그룹이 그게 길어요. 기간이 길어요. 아, 생명력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좋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 뭐 예. 이런 거는 7년 차가 넘어서도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합을 잘 가져가는 게 엔터테인먼트사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저도 15년 넘게 하고 있나 봐요. 저도 SNS에서 그렇게 이 연령대 딱 그 남성분들이 엄청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아, 도토리 시절부터 인기가 있으셨나 봐요. 결국엔 기승전 본인 자. 예. 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다시 한번 H&M을 좀 보려고 합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좋죠. 전반적으로 해운주 전체에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체질 개선이 될까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전 고점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전 고점 뚫을 수 있다. 신일섭 소장께서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때 저희는 정말 꿀잼 팝콘 각이죠. 자, 먼저 돌파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됐을 때 예. 해운주가 수익했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고공행진을 하던 P라고 하는 운임은 꺾이겠죠. 그런데 Q라고 하는 물동량은 물동량. 다시 좀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네. 이게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도 Q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코스트는 문제죠. C는 빼줘야 되는데 유가가 좀 부담인데 네. 리오프닝이 돼서 인플레이션 지금보다는 이제 공급망이 좀
돌아가고 하게 되면은 유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은 Q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좀 더 나아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주가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맞아요. Q와 P가 동시에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 말씀처럼 물동량은 좋아져도 여전히 그 피크아웃, 운임가의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서 이 종목도 앞서 저희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아주 시원하게 바이의 의견을 주시는 게 어려워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싼 수준이다. 따라서 전 고점 뚫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고점이 43,850원인데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고점이요? 네. 아니면 전고점에 한 3만 원 부근이십니까? 예, 직전 고점 때 한 3만 원대 넘어서 그렇군요.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신희서 소장님 입이 근질근질 하셨죠? 네. 네, 그 이론적인 얘기는 잘 해주셨는데 만약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대한해운하고 페노션은 벌크선에 관련된 해운사인데 BDI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P가 급락을 했는데 대한해운 페노션은 오르는데 HMM은 컨테이너 선사잖아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오르질 않죠. 이거는 저는 그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기업들의 인기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 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젠은 실적이 말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지금 시젠의 PER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배입니다. 시젠의 PER이 5배예요. 바이오 기업인데요. 효성 TNC의 주가는 지금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실적은 이게 말이 되는 실적인지 재작년에 2,600억 영업이익 나오던 회사가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7배가 됐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신저가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죠. 금호석유도 뜯어보세요. 지금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 2020년에 영업이익이 7,400억 나오던 게 2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4배 정도 나온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는 계속 신저가죠.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금호석유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녀가 스킨십을 할 때도 위드 코로나면 이제 만나서 스킨십을 더 할 거 아니에요. 마스크도 벗는다면. 그때도 비닐 장갑을 끼고 해야지 이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거고. 효성 TNC도 마찬가지예요. 레깅스를 입고 집에서 홈트를 하던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레깅스 입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가의 수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최고치를 그렇죠. 실적이 최고치를 찍는데도 주가는 안 간다는 거는 코로나19 이슈 때 너무 큰 수혜를 받아서 좋습니다. 그때 자, 그렇다면 인기를 뛰어넘을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죠. 버블이다라는 버블이었고 그 버블이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좋고 말씀하셨듯이 이 P와 Q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트렌드에서는 좀 벗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에 강한 반격을 좀 해주십시오. 반격보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트렌드. 그러니까 즉, 일단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질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변화와 함께 그렇던 실물 경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물론 위드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원래 그런 종목, 항상 PER이 이런 종목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변화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는 또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관계들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어차피 고평가나 아니면 과거의 실적 피크아웃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대상은 다른 쪽으로는 이어질 수가 있대. 그래도 경기에 대한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경기 민감주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숏 커버링 중이 아닐까요?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후행적인 또 해석이니까요. 네. 지금 주식 프로그램보다는 재미있는 대담 프로 보는 기분이라고 하셨고 그게 맞습니다.
진행자의 빛깔나는 진행. 하지만 엄정탐이는 왜 웃으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 항상 본인 거는 절대 빼놓지 않는 저 아. 철저한 세밀함을 감탄하고 갑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결국 결정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건데 쉽지 않은 종목이네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의 짤막한 견해를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영화 배우인데 정말 계속 인기가 있고 작품이 계속 잘 돼요. 하지만 2천만짜리 작품을 하나 쳐서 대배우가 되고 몸값을 최고치로 받고 인기가 최고치가 있을 때 그걸 넘지 못하면 그게 최고의 인기 정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작품이 계속 성공을 해도. 그게 이런 지금 모습이에요. 실적을 계속 갱신을 하지만 그 사람의 최고치가 어디였나는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관객이. 이제 거기서 새롭게 더 몸값을 받으려면 그분은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몸값을 높이던가 네. 아니면 아예 전향해서 무슨 어떤 가수를 다른 섹터로 가서 하던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조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